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제534 군부대 산하 1116호 농장에 건설한 보석공장을 현재 지도하시었습니다. 조선노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의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는 조선인민군 제534 군부대 산하 1116호 농장에 건설한 보석공장을 현재 지도하시었습니다. 최룡희 동지, 장종남 동지, 전창복 동지, 한광상 동지, 김경옥 동지, 황병서 동지, 마원춘 동지가 동행했습니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를 현지에서 군부대와 농장의 일꾼들이 맞이했습니다. 조선인민군 제534 군부대에서는 맛있고 영양가 높은 버섯을 우리 군인들과 인민들에게 더 많이 먹이시려고 마음쏘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순간 뜻을 받들고 1116호 농장에 현대적인 버섯 공장을 건설했습니다. 경의하는 최고사령관 동지의 세심한 지도 속에서 일도선 버섯공장은 국용식 재배장과 실내 재배장으로 이루어졌으며 원료 처리, 접종, 배양, 재배 등 생산 방법이 공업적이고 집약화 수준이 높을 뿐만 아니라 버섯 기르기에 필요한 모든 조건들이 충분히 갖춰져 있습니다. 공장에서는 지금 흰건봉버섯, 느타리버섯, 백나무버섯, 검정버섯 등 여러가지 버섯들을 대량적으로 생산하여 군인들에게 보내주고 있습니다. 경의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공장 전경도 앞에서 해설을 들으시면서 건설 정령과 생산 실태를 구체적으로 이해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규모있게 일도선 버섯 재배장들이 멋쟁이라고 볼수록 마음에 든다고 하시면서 군부대에서 현대적이며 능력이 큰 버섯 공장을 건설하고 생산을 누리고 있는 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시었습니다. 특히 불과 몇 개월 사이에 생산 면적을 최대한 줄이면서도 버섯 생산을 집약화할 수 있게 최신 기술을 받아들인 실내 재배장을 건식공법으로 일도 세운 데 대하여 치하하시었습니다. 경의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새로 건설한 실내 재배장에 한 해 버섯 생산량을 물어주시고 국용식으로 된 버섯 재배장과는 달리 계절의 구애됨이 없이 1년 내내 버섯을 생산함으로써 작은 부지 면적에서도 높고 안전한 수확을 거둘 수 있는 것이 무엇보다 마음에 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종합지휘실에 들리신 경의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매 재배실들에서 자라는 버섯들의 생육 상태를 컴퓨터로 실시간 감시하며 생산 지휘를 할 수 있게 감시 조정 체계를 자동화한 데 대하여 기쁨을 표시하시었습니다. 경의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균 배양장을 돌아보시며 버섯 재배에서 중요한 것은 균 생산이라고 하시면서 공업적인 방법으로 균들을 길러내야 생산을 늘릴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버섯 재배실들에 들리신 경의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층층이 높은 다락에 쌓아놓은 종균 봉지마다에서 돋아난 팔뚝 같은 흰 건봉 버섯들을 보시며 보기만 해도 마음이 흐뭇하다고 환하게 웃으시었습니다. 국용식 버섯 재배장을 돌아보시면서 생산 원가를 줄이면서도 적은 노력으로 버섯 생산량을 늘리자면 현대적인 과학기술을 적극 받아들이고 생산 면적을 최대한 이용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이곳 버섯 공장에서 국용식 버섯 재배장과 건식 공법으로 건설한 실내 재배장을 배합하여 버섯을 생산하고 있는 것이 좋다고 하시면서 이것을 시범으로 하여 군대와 사회에서 버섯 공장들을 대대적으로 건설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계실과 보일러실을 돌아보시면서 우리나라의 흔한 석탄을 가지고 온습도 보장 대책을 세운 것이 좋다고 하시었고, 기질 생산 공정을 돌아보시면서는 버섯 생산을 정상화하자면 기질 생산을 따라 세워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버섯 공장을 만족하게 돌아보았다고 하시면서 이런 버섯 공장들을 나라에 이르는 곳마다에 건설하여 우리나라를 버섯의 나라로 만들어야 한다고 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유언을 철저히 관철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현대적인 버섯 공장들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표준 설계를 내려보내주고 버섯 재배 기술과 경험을 보급하기 위한 조직사업을 짜고 들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를 위한 은종 깊은 조치를 취해 주시었습니다. 경의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버섯 공장의 종업원들이 더 많은 버섯을 생산하여 군인들과 인민들의 식생활에 이바지하리라는 기대를 표명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셨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혁명활동 소식을 5일과 8일 여러 나라에서 보도했습니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조선인민군 지휘성원들과 함께 금수산 태양궁전을 찾으신 소식을 러시아의 이따르타스통신, 러시아의 소리방송, 리아 노보스티 통신, 러시아 24 텔레비전 방송, 인터넷 통신 꼬레스 본젠트, 인터넷 텔레비전 미루 24, 중국의 홍콩봉황위성 텔레비전 방송과 인터넷 홈페이지들인 환구망, 보도망, 참고소식망, 경제망, 일본의 교도통신이 전했습니다. 나이제리아 주체사상연구 전국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는 경의하는 원수님께서 강동 정밀기계 공장을 현지 지도하신 소식을 올렸습니다. 조선인민의 위대한 조국해방 전쟁 승리 60돌기용 측 단마르크 공동준비위원회가 단마르크의 공산당과 단마르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친선협회 공동주최로 쾌벤하븐에서 결성됐습니다. 준비위원회 공동위원장들로 단마르크의 공산당 중앙위원회 위원 헨닝 야콥센과 단마르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친선협회 위원장 안데르스 크리스텐센이 선출됐습니다. 준비위원회는 7.27의 즈음에서 다채로운 행사들을 조직하기로 했습니다.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불후의 고전적 명작 대동강의 해맞이를 발표하신 때로부터 53돌 시대는 뜻깊은 날을 맞는 평양 제1중학교의 교직원 학생들은 명작에 깃든 오보이 장군님의 숭고한 뜻을 깊이 간직하고 주체 혁명여비 계승 완성을 위한 투쟁에 모든 것을 다 바칠 불타는 결의를 다지고 있습니다. 명작이 발표되던 그 역사의 그날 아침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그 당시 남산 고급중학교 이거 전과정을 최우수의 성적으로 졸업하신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1960년 7월 15일 졸업을 기념하는 졸업생들의 모임이 있었는데 그 위대한 장군님을 함께 모시고 학습도 하고 또 학교 민총사업도 함께 해온 그 학생들은 정말 그 헤어지기 아쉬운 마음을 금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이 동무들의 이 마음을 헤아리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 동무들과 함께 대동강으로 나가셨습니다. 그 동토는 그 하늘가를 바라보면서 자기들의 리상과 희망을 그 마음껏 그 외치는 그 학생들을 바라보시며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들의 리상과 행복은 그 해바라기가 그 어디에 뿌리를 내려도 태양을 향하여 아지를 피고 또 열매를 맺듯이 그 어디서 무엇을 하든 수령님의 높은 뜻을 받들어 청춘을 빛내어 나가는 것이라고 하시면서 죽궁시 대동강의 해맞이를 울프시었습니다. 명작의 구절구절은 주청명의 계승자들인 우리들의 리상과 희망은 어디에 뿌리를 두어야 하며 경의하는 원수님의 용도를 받들어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해 청춘 시절의 순간순간을 어떻게 살며 헌신해야 하는가를 심장 깊이 새겨주고 있습니다. 위대한 조국해방전쟁 승리 60돌을 맞으며 오보이 수령님의 불멸의 전승업적이 새겨져 있는 령포 혁명 사족지를 찾고 있는 인민군 군인들과 청년 학생들입니다. 당시 족들은 원산과 통천, 고성 방면으로 해안 상륙을 기도하고 있었는데 바로 이러한 정세를 깊이 통찰하신 우리 수령님께서는 적들의 상륙 기도를 완전히 파탄시키시기 위하여
그때 원산지구 해안방어 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면서 이곳에 주둔하고 있던 군부대를 찾으셨습니다. 오보이 수련님께서는 도착하시자마자 여기 지휘관들과 자리를 같이 하시고 밤을 새워 가시며 등잔불 밑에서 동해안으로 상륙한 원수들을 모조리 소멸해버릴 원산지구 해안방어 작전 계획을 몸소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수련님께서는 이렇게 바쁘신 속에서도 이날 오후에는 여기 지휘관들과 모범 전투원들도 또다시 부르셔서 그들의 전투담도 귀담아 들어주시고 즐거운 오락회도 마련해 주셨습니다. 이날 우리 수련님께서는 최고사령관 동지의 노래가 듣고 싶다는 사단 정찰 중대장의 애람된 요청에도 나무람하지 않으시고 운운하고도 힘있는 음성으로 그리운 강남 이 노래를 몸소 부르셨습니다. 정말 가열철한 전화의 그 불빛 속에서도 숙련회를 바라보시며 우리 수령님 부르신 봄노래, 바로 이 봄노래가 있어 우리 군대하면은 세계 최강을 자랑하던 미제 거만한 겉대를 꺾어버리고 위대한 전승업적을 안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언제나 우리 수령님의 탁월한 전승업적을 가슴에 새겨 안고 경례하는 김정은 스님의 성문혁명운동을 더 잘 받들어 나가며 새로운 조선의 속도, 마신령 속도를 창조하게 한 오늘의 바람과 투쟁에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위대한 조국해방전쟁 승리 60돌시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는 요즘 온 나라의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청춘도 생명도 아낌없이 바쳐 싸운 전쟁 노병들의 수령교일 싸움의 정신, 조국 소정신을 따라 배우기 위한 기풍이 더욱 뜨겁게 차넘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조선인민 내목은 신용철 소속부대 군인들과 전쟁 노병과의 상봉 모임이 있었습니다. 상봉 모임에서 발언한 공화국 영웅 김승우는 지난 조국해방전쟁 시기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조하신 독창적인 비행기 사냥꾼조 운동을 힘있게 벌려서 미제의 공중 우세와 기술적 우세를 여지없이 짓부셔버리고 전쟁 승리에 적극 이바지한 데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이렇게 전국적으로 우리 스님께서 제자전이 적용무에 가지고 비행기 사냥 전투에서 수많은 비행기 잡혀됐던 거예요. 그래서 51년도 한 해 동안에만 해도 우리 비행기 사냥군조가 돌고 있는 비행기가 1750대나 된다는 거예요. 격축격사이들. 지난 조해관 전쟁에서 청소한 우리 미군대가 재래식 무기 가지고 그 현대적 무장장비를 하는 비운놈들과 수정국 연합군과 싸워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우리 스님께서 독창적인 주체적 전법을 창조하시고 혈맹에 영접하신 결과인 것입니다. 방금 저는 영웅 강사 동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지난 조국해방 전쟁 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적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을 다시금 똑똑히 알게 되었습니다. 지난 조국해방 전쟁에서의 승리, 이것은 탁월한 군사 전략가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이 용정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대원수님이 주체적인 군사사상과 전법, 탁월한 용술에 안아온 빛나는 승리였으며 1950년대 영웅 전사들이 추출한 수령교육 싸움의 중심, 조국소 정신에 안아온 빛나는 승리였습니다. 당과 수령을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조국을 위하여 둘도 없는 청춘을 바친 것이 바로 우리 영웅전사들의 숭고한 정신세계였습니다. 우리도 군활의 영웅들과 같은 꽃나이 청춘입니다. 1950년대 투쟁 정신을 따라 배워 혁명의 청대를 틀어잡은 우리도 경례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 원수님을 위하여 사랑하는 내 조국을 위하여 한목숨 바치어 싸우겠다는 것이 지금 우리들의 한결같은 심정입니다. 모임을 통하여 군인들은 혁명의 총대를 옥색에 틀어잡고 백두의 촌철미용장들의 불멸의 전승업적과 선군 용도 업적을 더욱 빛내어 나가며 강성국가 건설의 주요 전투장들마다에서 21세기의 새로운 일당백 공격 속도, 마식용 속도를 창조함으로써 전승 60돌을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빛낼 교리를 더욱 굳게 갈아듬었습니다. 황해남도 물길 건설에 떨쳐나선 함경남도 요단 단천시대대의 돌격대원들이 마식용 속도 창조의 불길 높이 물길 건설에서 연일 성과를 이룩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대는 수백 미터의 물길을 맡았는데 동해굴지를 민족 최대의 경사스러운 명절인 지난 2월 16일까지 남문서 해적기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렇게 하고 동해굴지를 한 갱을 절반 나누어서
갱 입구 쪽으로 나오면서 먼저 확장 농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콘크리트 벽 타입을 하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확장과 버룩 처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지난 한 달 기간만 해도 콘크리트 타입은 100수십 미터나 해적기며 전진할 수 있었습니다. 남포시 와우도구역 5호 협동농장에서 애써 가꾼 농작물들이 큰 물과 빗바람에 의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 농장은 대동강 하류에 처하고 있는 농장으로서 논면적의 60%가 바다 수면보다 50이나 낮습니다. 반면에 6반, 7반과 같이 남포시에서 제일 높은 옥천산을 끼고 있어서 쿤물에 의한 논의 침수와 매몰, 유실을 없앨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1000m의 물길을 새로 개설하고 양수기 수해 정비에 큰 힘을 넣어서 쿤물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양수 설비들이 만가동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배수로 추기와 풀깎기를 잘해서 배수로의 통과 능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조국 개방 전쟁 승리 예순들 경축 행사에 참가하기 위해 리동재 회장을 단장으로 하는 제1조선인 평화통일협회 대표단이 15일 비행기로 평양에 도착했습니다. 몽골 대통령 민족안전 및 대외정책 고문 르뿌레브 수련과 일행이 15일 평양에 도착했습니다. 헤르베르트 로일 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유로부의 조선반도 관계 담당 분과 대표단이 15일 평양에 도착했습니다. 아비아긴 바따르 호야구 몽골 몬자메 통신사 사장이 15일 평양에 도착했습니다. 개성공업지구 정상화를 위한 제3차 북남 당국 실무회담이 15일 개성공업지구에서 진행됐습니다. 회담에서 쌍방은 개성공업지구 정상화를 위한 합의서 초안을 내놓고 의견들을 교환했습니다. 쌍방은 제4차 북남 당국 실무회담을 7월 17일 개성공업지구에서 가지기로 했습니다. 남조선의 200여 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종법원 정치공작 대선 개입 규탄 비상시국회의의 주체로 13일 서울광장에서 괴뢰 종법원의 불법 행위를 규탄하는 대규모 촛불투쟁이 전개됐습니다. 각계층 시민사회단체 성원들과 시민들, 야당 의원들을 비롯한 2만 3천여 명이 여기에 참가했습니다. 집회에서 발언자들은 종법원이 국민의 규탄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남북 순회 상봉 담화로 공개에 대해 정당화하는 등 정치 개입을 계속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종법원 원장을 즉시 파면시키고 종법원에 대한 국정조사를 시급히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북부지방에 있는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전반적 지방에서 비와 소낙비가 내렸습니다. 특히 6시부터 9시 사이에 피현 54mm, 8시부터 9시 사이에 선천 50mm, 9시부터 12시 사이에 동창 78mm, 정주 66mm, 촌마 59mm, 17시부터 18시 사이에 동림 37mm의 폭우가 내렸으며 15일 18시부터 16일 18시까지 촌마 185mm, 동창 154mm, 대관 143mm, 동림 132mm, 수풍 131mm, 선촌 126mm, 창송 122mm, 피현 114mm, 의주 113mm, 염주 107mm, 종주 106mm, 령천 104mm, 신의주 103mm를 비롯해서 평안북도의 대부분 지역과 강원도의 일부 지역에서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초당 온천 18m, 린산 16m, 남양, 령년, 옹진, 청단, 장년, 봉천, 연탄, 재룡, 문독 14m를 비롯해서 서해안 지방과 강원도의 일부 지역에서 10m 이상의 센 바람이 불었습니다.
위성화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전반쪽 지방에 비구름이 끼었습니다. 오늘 평양의 제일 높은 기온은 26도로서 평년보다 2도 낮았습니다. 내일은 7월 17일 수요일 음력으로 6월 초요일입니다. 내일 우리나라는 남쪽으로 이동하면서 약해지는 장마 전선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남서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흐렸다가 개이겠습니다. 내일 아침 제일 낮은 기온은 21도, 내일 낮 제일 높은 기온은 30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미령 남서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흐렸다가 개이겠습니다. 해산시 남서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흐렸다가 개이겠습니다. 강계시 남서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흐렸다가 개이겠습니다. 청진시 남서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흐렸다가 개이겠습니다. 함흥시 남서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흐렸다가 개이겠습니다. 원산시 남서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흐렸다가 개이겠습니다. 신의주시 남서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흐렸다가 개이겠습니다. 평성시 남서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흐렸다가 개이겠습니다. 사리원시 남서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흐렸다가 개이겠습니다. 해주시 남서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흐렸다가 개이겠습니다. 개성시 남서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흐렸다가 개이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전반쪽 지방에서 오늘보다 4도 내지 7도 더 높아지어 날씨는 무덥겠으므로 더위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주의하기 바랍니다. 내일 기온이 제일 낮은 지방은 백두산 지구로서 9도 정도겠으며 기온이 제일 높은 지방은 중강 지방으로서 32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바다날씨입니다. 조선 동해 북부 해상에서는 남동풍이 10m 내지 13m로 비교적 강하게 불다가 북동풍이 7m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2m로 일다가 1.5m로 일겠으며 비가 내린 후 개이겠습니다. 조선 동해 중부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10m 내지 13m로 비교적 강하게 불다가 7m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2m로 일다가 1.5m로 일겠으며 비가 내린 후 개이겠습니다.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남풍이 5m 내지 8m로 불고 물결은 1m 내지 1.5m로 일겠으며 북부 해상에서 흐렸다가 개이고 중부 해상에서는 안개가 꼈다가 개이겠습니다. 그러므로 조선 동해 해상에서 작은 배들은 주의하기 바랍니다. 날씨를 알려드렸습니다.